챗GPT가 출시된 지 5개월이 되었다. 사그라들 거라 생각했던 챗GPT 열풍은 여전히 거세다. 하루가 다르게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고 너나 할 것 없이 챗GPT, 생성 AI 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나만 도태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하다. 가속도가 붙는 기술 발전. 신기술의 출현과 이에 따른 기술 혁신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변화하는 사회는 우리의 사고나 행동도 변화시켜 나간다. 이른바 공진화가 일어난다. 공진화란 기술과 사회적 관계가 분리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진화 발전한다는 이론이다. 스마트폰의 출현으로 이제 더 이상 지하철에서 무가지 신문을 보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고 도서관을 방문하여 복사 카드로 필요한 논문 일부를 복사했던 경험은 추억으로 사라졌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기술 발전에 가속도가 붙는다는 것이다. 제품 및 서비스별 5천만 사용자를 모으는데 걸린 시간은 전화가 75년, 라디오가 38년, TV는 13년이다. 그 주기가 더욱 짧아져 인터넷이 4년, 페이스북이 2년, 유튜브는 10개월이었다. 그리고 챗GPT는 2개월 만에 1억 명의 사용자를 모았으니 이는 챗GPT가 5천만 사용자를 확보하는데 2개월도 걸리지 않았다는 말이다. 챗GPT의 개념 및 작동 원리. 2016년 3월 이세돌과 알파고 대국 이후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영화나 소설 속 소재가 아닌 현실의 기술로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인공지능이라는 신기술은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노출이 증가하였고 사람들의 사회적 기대감은 커졌다. 그러나 이후 출시된 AI 챗봇은 시나리오 기반이거나 한정된 데이터만을 사용하는 머신러닝 기반으로서 결과물이 사람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일부 금융, 행정 등의 분야의 고객 대응을 위한 AI 챗봇이 도입되었으나 데이터베이스에서 벗어난 질의를 하면 앵무새처럼 표준화된 답변으로 오히려 고객들의 불만을 가중시키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샘 알트만은 2015년 12월 11일 인류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목표로 인공지능 연구소 오픈AI를 설립했다. 오픈AI는 GPT라는 대형 언어 모델을 2018년부터 개발하여 업데이트해오고 있다. GPT의 성능은 매개 변수의 개수로 좌우된다. 매개 변수는 파라미터라고도 불리며 AI가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단위다. 인간 뇌의 시냅스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며 그 수가 많을수록 성능도 높아진다. 2018년 6월 매개 변수 1.17억 개의 GPT-1이 공개되었으며 2022년 11월 30일에 출시된 챗GPT의 기반이 되는 GPT-3.5는 이보다 약 1500배 많은 매개 변수를 활용한다. 2023년 3월 14일에 발표된 GPT-4는 매개 변수 수가 공개되지 않았으나 대략 5천억 개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GPT는 마치 어린아이가 어휘를 학습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아이가 문법을 배우지 않고 책이나 TV, 유튜브 등을 보면서 문장의 자연스러움을 직관적으로 알게 되듯 GPT는 많은 문장을 보면서 사람의 피드백 없이 스스로 학습한다. 기존의 AI는 문제지와 정답지에 해당하는 라벨링 데이터를 제공하고 확률을 통해 무엇이다, 무엇이 아니다를 맞추는 지도학습 방식이었다면 GPT는 이러한 피드백이 필요 없는 비지도학습 방식이라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 GPT는 반복적인 실행 후 오답을 골라냈다면 감점을 주고 정답과의 차이를 보정하여 다시 맞추면서 점점 더 답에 가까워지는 강화학습을 취한다. 이 과정을 통해 인간의 개입 없이 자연어를 끊임없이 학습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진다. 챗GPT는 GPT-3.5를 기반으로 하는 챗봇으로서 사용자가 입력한 문장을 이해하고 관련 있는 답변을 생성할 수 있으며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사용자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GPT-3.5는 GPT-3과 매개 변수 수가 같아 성능 면에서 큰 차이는 없으나 인간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 적용으로 대화에 최적화되어 있다. GPT-3.5는 강화학습에 사람이 개입된다. 사람의 피드백을 통해 강화학습을 시킬 경우 인간적인 말투, 문화적인 요소 등을 반영할 수 있는데 챗GPT는 강화학습을 적용함으로써 인간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문장 구사가 가능해졌다. 최근 출시된 GPT-4는 이미지 이해가 가능하고 성능이 훨씬 향상되었다. GPT-4는 언어별 MMLU 성능에서 한국어 정확도가 77%로 크게 개선되었으며 이는 GPT-3.5의 영어 성능이나 다른 대규모 언어 모델의 영어권 성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미 변호사 시험이 상위 10%, SAT 수학 시험이 상위 11%, 미 생물학 올림피아드가 상위 1% 성적을 거두는 등 이전의 GPT-3.5 대비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생성 AI의 한계와 문제점. 챗GPT와 같은 생성 AI 서비스는 그간 챗봇 서비스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우수한 성능으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영상까지도 생성해주며 단순 자동화를 넘어 인간의 창의적 영역까지도 가능하게 해주며 검색 엔진 시장의 판도를 변화시킬 게임 체인저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챗GPT를 포함한 생성 AI 서비스는 태생적 특성에 따른 몇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능적 측면의 한계다. 답변하는 정보가 모두 정확한 것은 아니며 꽤 논리적으로 보이나 잘못된 정보이거나 무의미한 답변을 하는 이른바 환각 현상은 생성 AI의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다. 생성 AI는 문장 속 단어 등 데이터 간 관계를 추적해 맥락을 학습하는 신경망으로서 답을 찾는 개념이 아니라 관계성을 분석해 답을 생성하는 형태로 다른 정보와 충돌하거나 질문 유형을 잘못 판단하면 오답이 나올 수 있다. 둘째, 윤리적 측면의 한계다. 인공지능은 윤리적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차별적이거나 혐오 표현이 담긴 내용,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답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챗GPT는 이미 차별 혐오 발언을 차단하기 위해 AI 기반 조정 시스템인 모더레이션 API를 사용하고 있으며 인간 피드백을 이용한 강화학습 적용을 통해 유해하거나 편향된 답변을 최소화하지만 모든 데이터의 편향성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결함과 실수를 쉽게 모방할 우려도 있다. 셋째, 비용적 측면의 한계다. 제대로 된 생성 AI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대규모 모델을 필요로 하며 대규모 모델은 대규모 데이터의 구축, 학습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대규모 컴퓨팅 자원을 필요로 한다. 넷째, 환경적 측면의 한계다. 대규모 모델의 구축 및 학습, 운영에는 막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많은 에너지 소비와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한다. 다섯째, 저작권 문제다. 아직까지 생성 AI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논의는 진행 중이다. 다만 작가가 쓴 글과 이미지 선택 및 배치는 저작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 사례는 예술가들이 AI를 창의적으로 통제할 수만 있다면 결과물 또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문제다. 2023년 3월 30일 이탈리아는 서방 국가 최초로 챗GPT가 EU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제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준수할 때까지 챗GPT 금지를 발표했다. EU의 GDPR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오픈AI가 GDPR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다른 유럽 국가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상황이다. 생성 AI가 가져올 미래 변화. AI가 본격적으로 보편화되면 산업 구조가 변하고 그에 따라 노동의 형태도 변화할 것이다. 특히 AI는 기존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분류하는 판별 AI가 대세였다면 생성 AI는 새로운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등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인간의 창의적 업무까지도 대신할 수 있게 되었다. AI에 의해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기도 하고 일자리가 없어지기도 하고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기도 할 것이다. 특히 사라질 일자리에 대한 두려움이 큰데 더 위험한 것은 AI로 인한 실직을 두려워하느라 지금의 일자리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꼼짝하지 않는 것이다. AI 서비스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보편화될 것이고 AI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AI를 못하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AI가 우리 일상에 빠르게 자리매김하며 일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금융, 공공,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생활 모습을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를 영리하게 사용하는 방법. 과거 대답을 잘하는 사람이 전문가인 시절에서 검색을 잘하는 사람이 전문가인 시대를 지나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전문가로 인정받는 세상을 맞이하고 있다. 결국 AI의 일을 더 잘 시키기 위한 프롬프트를 찾는 작업, 이른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중요해질 것이다. 프롬프트를 고민하는 기준은 신입사원에게 일을 지시할 때와 유사하다.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답변하는 능력이 생성 AI에게는 없다. 하려는 일의 맥락을 명확히 하고 요청은 구체적으로 한다. 열린 질문보다는 닫힌 지시문으로 한 번 이상의 질문을 통해 답변을 계속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한 문장에 여러 개의 질문을 포함시키지 않고 하나씩 세분화해서 질문한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최근 몇 개월이 마치 몇 년처럼 느껴지지만 챗GPT가 출시된 지는 고작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다. 생성 AI에 대한 국내외 준비와 대응은 이제 막 시작 단계다. 무조건적인 기술의 도입에 앞서 생성 AI의 특징과 한계를 인지하고 생성 AI를 기회의 요소로서 활용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